아마 잘 모르셨을 텐데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대의 로봇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거대한 물류창고라던가 공항 주차장 같은 곳에서요. 이 로봇 군단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로봇들이 한 공간에서 부딪히지도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탠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스탠이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자동차 한 대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는 거. 딱 그겁니다. 혼자 일할 때는 세상 평화롭죠. 아주 단순하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스탠 혼자가 아니라 스탠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이 수백 대나 같은 공간에 투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스탠의 그 평화웠던 세상이 정말 말 그대로 복잡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로봇 교통체증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냥 단순히 쿵 하고 부딪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특정 길목이 아예 꽉 막혀버리는 혼잡 상태가 생기고요. 그리고 진짜 최악은 뭐냐면 바로 교착 상태, 영어로는 데드락이라고 하는데요. 로봇들이 서로의 길을 그냥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대도, 정말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완전한 마비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끔찍하죠?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들이 모여 있어도 지휘자가 없으면 아름다운 교향곡이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 될 뿐이잖아요. 로봇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수백 대의 최첨단 로봇도 이걸 통제하는 존재가 없다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들이 뒤엉켜 있는 혼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혼돈을 질서로 바꿔줄 해결사가 필요하겠죠. 바로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 우리가 보통 줄여서 FMS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FMS는요, 로봇 한 대 한 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로봇 군단 전체를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두뇌, 그러니까 중앙관제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FMS가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려는 핵심, 그 보이지 않는 지휘자인 셈입니다. 로봇들한테 넌 지금 어디로 가, 언제 움직여, 다음엔 이 일 해 하고 지시하는 모든 지능이 이 시스템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좋아요. 그럼 이 지휘자는 대체 뭘 보고 이 복잡한 로봇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걸까요? 그 지휘자의 악보에 해당하는 것, 바로 FMS의 핵심, 알고리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봇들의 길을 찾아주는 데는 아주 재미있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문적인 완벽함이냐 아니면 산업 현장의 현실이냐, 이 둘 사이의 충돌인데요. 자, 한쪽은 이런 거예요. 수학적으로 단 1초의 낭비도 없는 완벽하게 최적화된 경로를 찾아내겠다.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문제는 로봇이 수백 대로 늘어나면 이 완벽한 답을 계산하는 데만 몇 시간, 아니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쪽은 좀 더 현실적이에요.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 약간 비효율적이더라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충분히 좋은 경로를 빨리 찾아내자.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는요, 완벽함보다는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FMS가 하는 일이 단순히 길만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자, 지금 주차 요청이 새로 들어왔는데 어떤 로봇한테 맡기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 이걸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딱 할당해 주고요. 또, 저 로봇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네. 너는 지금 바로 충전하러 와. 이렇게 알아서 스케줄링도 해줍니다. 심지어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는 것까지 전부 이 FMS의 몫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로봇 군대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론은 이점하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완전히 다른 세 개의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세 개의 다른 회사에서 로봇 군단을 어떻게 지휘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세 회사의 접근법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보여요. 먼저 프랑스의 스탠리 로보틱스는 공항 주차라는 딱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반면에 현대차 그룹은 좀 더 그림이 크죠. 주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더 나아가서 빌딩 전체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다들 아시죠? 오직 물류창고의 효율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는데 모든 걸 겁니다. 보세요. 각자의 임무가 이렇게 다르니까
FMS, 즉 그들의 지휘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세상에 만능 FMS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공항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막 튀어나오는 환경에 필요한 FMS랑 아마존 창고처럼 모든 게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에 필요한 FMS는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기술은 그 기술이 사용될 환경에 맞춰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지휘자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로봇 군단 관리 시스템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과제들은 뭔지, 또 어떤 혁신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아주 커다란 세 가지 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이에요. 지금이야 수백 대 수준이지만 과연 이게 수천, 수만 대로 늘어나도 지금 시스템이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두 번째는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로봇들이 한 공간에서 마치 원래 한 팀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바로 사이버 보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누군가 이 FMS를 해킹한다면 이 로봇 군단 전체가 그냥 멈춰버리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장애물들을 넘기 위한 해법들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천 대 이상을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실 세계랑 똑같은 가상 세계를 컴퓨터 안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로봇을 움직이기 전에 이 가상 세계에서 수천, 수만 번씩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어떤 전략이 최선인지 미리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FMS가 알아서 똑똑해지는 자가 최적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강화학습 같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이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스템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더 효율적으로 변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FMS가 나아갈 진화의 방향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명령을 받아서 수행만 하는 수동적인 컨트롤러가 아니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예측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그런 능동적인 두뇌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지휘자가 이제는 주어진 악보만 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작곡을 배우기 시작한 셈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동차, 배달 로봇, 주차 로봇,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면 이 모든 움직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거대한 조화를 이루는 이 도시라는 교향곡은 과연 누가 또 어떻게 작곡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